예, 반갑습니다.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호 의원입니다. 정부의 2025년 1차 추경안에 대한 진보당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운영 실패와 이어진 12.3 내란 사태로 내수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고 서민의 고통이 커지면서 각계에서 한 목소리로 추경안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때는 길을 닫고 있던 정부가 영남 지역의 초대형 산불이란 국가 재난 사태에 직면한 뒤에야 부랴부랴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게 추경안을 제출한 정부는 국회와 야당을 상대로는 마치 훈계라도 하듯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급하다면서 정치권의 요구는 외면한 채 왜 이제야 국회에 제출했습니까?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뒤늦은 추경안 제출에 대해서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때를 놓쳤을 뿐만 아니라 규모와 내용도 문제가 많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추경 규모가 커야 한다고 강조했고 한국은행도 15조 원에서 20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답은 고작 12조 2천억 원입니다. 은발에 오줌 누는 격입니다. 이래서는 민생 절벽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12조 2천억 원 중 4조 3천억 원이 정부가 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크기입니다. 추경안 총량도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 안에도 민생지원 명목 예산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걸로 도대체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상황인식이 아니한 정도가 아닙니다. 서민의 고통을 외면한 매정한 추경입니다. 추경은 벼랑 끝에 몰린 서민의 고통을 직접 들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대북 금리 수준인 15.9%로 빌려주는 대출 늘려주고 긴축 재정한다면서 잔뜩 줄여놓은 민생 예산 중 극히 일부만 찔끔 늘려놓고 취약계층 생활 안정이라며 생색만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2천억 원뿐입니다. 추경안으로 대래 서민들의 하만 돋구고 있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50만 원의 크레딧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봤자 월 4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포장 주문 수수료까지 떠안아야 하는 자영업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상생 페이백은 지원 규모도 작지만 이마저도 더 소비할 여력이 있는 계층은 한정될 뿐입니다. 지출을 줄여야 하는 서민들은 그런 혜택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큰 규모의 세수 결손이 예상됩니다. 지난 2년간 했듯이 대규모 불황사태나 일방적인 지방교부세 미교부로 대응하며 지자체에 충격을 주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번 추경안은 규모도 작고 내용도 부실합니다. 마지못해 편성한 것처럼 보일 지경입니다. 서민의 생존권이 벼랑에 내몰렸는데도 정부의 재정정책은 무책임하고 무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에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지위를 자신의 대권 노름에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권한대행은 내란 사태는 물론 지난 3년간의 민생 파탄에 대해 가장 책임이 큰 사람입니다. 대통령 놀이할 때가 아닙니다.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을 두고 어두운 터널로 들어온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은 없는 서민들이 이럴 때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와 재정의 역할이 절실한 때입니다. 우선 긴급 복지 예산 등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복지 예산부터 복원하고 지난해 예산안 심의 때 국회에서 정액하기로 했던 것 중 시급한 사업도 추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추경안에 서민 직접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처우 개선 예산 편성이 시급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와 돌봄 노동자, 필수 농자재 지원이 절실한 농민들의 바람을 추경안에 담아내어야 합니다. 벼랑 끝에 몰린 서민들의 삶을 지키는데 진보당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